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 이후 교권보호위원회에 처분을 두고 뒷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된 이후 부산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계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건 지난해 3월 말. 이후 부산에서는 180여 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퇴학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교보위 개최 횟수나 징계 수위별 통계 등은 모두 비공개라 구체적인 운영 실태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안의 징계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앞서 부산 A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실이 확인돼 교육청이 교보위를 열었지만 마찬가지로 퇴학이 아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교보위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퇴학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학생들이 졸업을 앞둔 고3임을 감안해 한 단계 낮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보위가 실효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직 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전교조 부산지부 조사 결과 부산 지역 5개 교육지원청 교보위 가운데 현직 교사를 배치한 곳은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김은혜 정책실장입니다. 교사가 들어가 있는 데는 해운대밖에 없고 그것도 전교조가 요구해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부산시 교육청은 교보위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교보위 위원회 현직 교사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부산 지역 기업은 보편 관세 부과와 중국 견제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상위 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부산 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보니 응답자의 82.2%가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보편관세와 대중국 고관세 부과 정책,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100여 개 서명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책은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이 3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중국 견제 강화 21.6%,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18.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장이 있거나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기업의 수출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종은 제조업이 52.9%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환율이 널뛰고 경제가 불안한 상황. 대책으로 기업들은 당장 외환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답이 30.7%로 가장 많았고 수입 관세 등 세제 지원, 자금 조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산상위 조사연구팀 박오성 주임입니다. 발빠른 정부의 관세 대응 정책이라든지 수입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정책, 수출 기업의 공급망이라든지 지원하는 거예요. 글로벌 공급망 체계 재편과 맞물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부산 경제에 거의 호재가 없습니다.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지는 개별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지난해 우리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해양 온난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해역을 포함한 남해의 수온 상승이 두드러지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이 18.7도씨를 기록하며 관측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2023년보다 0.6도씨 상승한 수치로 평년 대비 1.6도씨 높았습니다.
부산 해역을 포함한 남해는 20.3도씨를 기록하며 모든 해역 중 가장 높은 수온을 나타냈습니다. 동해는 18.8도씨, 서해는 17.1도씨로 모든 해역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관측한 북서태평양의 연평균 표면 수온도 21.1도씨로 최근 25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수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주변의 강한 폭염, 그리고 적도 인근 저위도에서 유입된 해류의 열 공급이 지목됐습니다. 수가원 심정희 연구원입니다.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의 기후변화 감시 결과로 우리 바다의 해양 온난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저희 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감시 예측과 고수온 양식 품종 개발 등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의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이 부산 해역 생태계 변화와 수산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형제복지원에 갇힌 아동이 부모 몰래 해외로 입양된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1976년부터 1989년까지 최소 31명의 형제복지원 수용자가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입양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가 하면 시설 안에서 출생한 생모가 강압에 못 이겨 입양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부산 광안리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화려한 드론 공연이 펼쳐집니다. 수영구는 주말인 오는 25일 저녁 7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 2025대를 동원한 특별 공연을 열고 해운대구는 다음 달 1일 저녁 드론 1000대를 동원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들 구는 지난달 31일 제주항공 참사로 취소했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드론 공연을 이번 설 연휴로 연기해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스마트 교통신호 운영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먼저 해운대 센텀지구 1원 50개 교차로에서 신호 정보를 개방해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신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 데이터를 활용해 신호를 최적화하는 스마트 감응 신호와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의 대상 권역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 소방 골든타임 확보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과거 물류창고 건물을 활용한 유명 카페들이 들어서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영도 물양장에 고질적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타워가 설립됩니다. 부산 영도구는 올해 예산안에 복례동 물양장 일원 주차공간 조성 명목으로 구비 15억 원을 편성하고 상반기 안에 부지를 매입해 내년까지 주차타워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9.7도, 습도는 45%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